태안군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이 처음으로 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관광지 지정 이후 30년 만입니다. 본격적인 가을로 접어든 가운데 충남 지역은 당분간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르면 다음 주 첫 단풍도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산 해미읍성 축제가 개막했습니다. 올해는 조선음식 식후경을 주제로 태종대왕 수라상 등 전통 식문화를 체험해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유치전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당진에서도 서명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당진시가 시민과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새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안면도 관광지 개발이 드디어 본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본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보도국 전화 연결합니다. 자, 한보모 기자, 이번에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충남도는 11일 KPIH 안면도와 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우선 협상자로 선정한 이후 본계약을 체결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지난 1991년 관광지로 지정된 이후 30년 만입니다. 충남도는 이 법인이 외국인 투자법인 설립이나 금융기관의 재무적 투자 확약서 등 의무적 이행 사항을 모두 완료했다고 판단하고 협약 체결을 결정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그동안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된 적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번번이 무산이 되면서 이번에도 또 안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는데요. 충남도가 본계약을 체결한 것은 그만큼 개발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5개월간의 협상 과정에서 법인이 도의 협약안을 적극 수용했고 또 법인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건립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본 건데요. 이행 보증을 위해 공모사업 신청 때 5억 원을 납부했고 다음 달 9일까지 제1차 투자 이행 보증금으로 100억 원을 납부하겠다고 밝힌 만큼 그동안의 우선 협상자와는 다르다고 봤습니다. 네. 자, 그럼 앞으로 좀 어떤 개발이 이루어지나요? 본계약이 체결되면서 앞으로 태안군 안면도 3지구 54만 4,924제곱미터의 복합 리조트 개발 사업이 추진됩니다. 콘도와 상가 전망대, 체험시설, 생활 숙박시설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모두 5천억 원이 투입되며 공사 착수 후 5년 내에 준공될 계획입니다. 충남도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합동 TF를 구성하고 각종 행정 절차 이행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자, 그럼 그동안 상실감에 빠져있던 주민들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주민들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30년 동안 개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바라고 있었던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개발돼야 한다며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번만큼은 중도에 무산되지 않고 계획대로 개발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 해미읍성 축제가 개막했습니다. 올해는 조선음식 식후경을 주제로 태종대왕 수라상 등 전통 식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처음으로 선보였는데요. 이번 주말 조선시대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정선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꽃게와 낙지, 마늘 등 서산을 대표하는 음식들이 한 상에 올랐습니다. 조선 태종이 왜구로부터 서해안을 지키기 위해 해미읍성을 방문했을 때 지역에서 나는 식재료들로 정성껏 차려진 수라상입니다. 여기 주민들이 왕의 수라상을 어떻게 차려드릴까 굉장히 고심을 했죠. 그래서 여기 특산물 마늘과 낙지, 우럭, 어리굴젓 여기 특산물을 주로 해서 수라상을 차려드렸습니다. 조선 음식 식후경이라는 주제로 열린 서산 해미읍성 축제. 올해 처음 선보인 이색 체험에 관광객들도 임금이 된 듯한 기분입니다. 이게 수라상이다 보니까 맛이 심심할 줄 알았는데 굉장히 맛이 있고 그리고 되게 임금된 것 같은 기분 들어가지고 녹그릇도 그렇고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저작거리에 앉아 직접 부침개를 부치고 주먹밥을 먹으며 전통 식문화를 체험했다면 이제 조선의 풍경을 눈으로 보면서 즐길 차례입니다. 해미읍성을 지은 태종을 기리며 등장하는 취타대의 웅장한 행렬과 군무는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입니다. 관아 마당극과 줄타기, 시조 한마당 등 곳곳에 마련된 다양한 민속놀이와 전통 공연도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축제 둘째 날인 12일 저녁엔 불꽃놀이가 펼쳐져 가을밤을 화려하게 수놓을 예정입니다. 해미읍성이 널리 알려지면서 해미 인근에
다양한 맛집들을 찾아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계신데요. 이번 읍성 축제 기간에 많이들 오셔서 해미읍성의 역사도 배우고 다양한 음식도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600년 전 조선시대로 시간여행을 떠나는 이번 해미읍성 축제는 오늘 13일까지 계속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아침과 저녁에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면서 벌써부터 전기장판을 꺼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화재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데요. 전기장판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김한식 기자가 소개합니다. 주택 내부가 시커멓게 그을렸고 불에 탄 가재도구들이 나뒹굽니다. 지난 2017년 1월 발생한 화재인데 40대 여성이 안타깝게 숨졌습니다. 감식 결과 불은 전기장판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철이 되면서 전기장판을 사용하는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관을 잘못했거나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겨울철인 11월부터 2월까지 전국적으로 발생한 화재 4만 5천여 건 가운데 21%에 해당하는 9,700여 건이 정기적 요인이었습니다. 또 이 중 5%인 500건 상당이 전기장판에 의한 화재로 밝혀졌습니다. 실제 전기장판에서 어떻게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지 실험해봤습니다. 먼저 열선에 이상이 생긴 전기장판에 이불을 올려놓았습니다. 1시간여가 흐르자 전기장판 내부 온도가 140도까지 올라갑니다. 전기장판을 이처럼 접어서 보관하게 되면 전선이 끊어져 곧바로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제품이라도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 중인 전기장판 위에 라텍스 베개를 올려놓은 뒤 3시간여가 지나자 온도가 180도까지 올라가고 연기까지 발생합니다. 전기장판과 닿아 있는 부분은 시커멓게 녹아내렸습니다. 자칫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데 라텍스 고유의 특성 때문입니다. 그 공기가 쉽게 유입될 수 있고 유입된 공기가 쉽게 빠져나가지 않는 구조로 된 소재이기 때문에 열이 추결이 잘 됩니다. 그래서 화재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보관돼 있던 전기장판 사용 시 열선이 끊어지지 않았는지 확인 후 사용해야 합니다. 또 전기장판 구입 시 KS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고 외출을 할 때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해야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아침 저녁은 쌀쌀하지만 낮에는 활동하기 좋은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죠.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충남 지역은 당분간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를 보일 전망입니다. 이르면 다음 주 첫 단풍도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보모 기자입니다. 공원 한쪽에 가득한 갈대가 가을바람에 살랑거립니다. 따사로운 햇살 아래 시민들은 가벼운 옷차림으로 운동과 산책에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온 아이들도 가을 분위기가 물씬 나는 공원 풍경을 즐깁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한 기온이 감돌지만 한낮에는 기온이 올라가면서 야외 활동을 하기에는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햇볕 좀 받으라고 보통 아침에 했는데 오늘은 좀 일부러 좀 늦게 나왔어요. 아침 저녁으로는 좀 춥지만 그래도 낮에는 따뜻하고 서늘하고 좋죠. 실제로 올해 10월 상순 충남 지역 평균 기온은 17.7도로 평년보다 1.6도, 지난해보다는 2.3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교차 역시 8.7도로 평년 12.3도보다는 크지 않은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기상청은 이달 말까지 며칠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지만 대체로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은 기온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겠으나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평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겠습니다. 11월로 접어들면서부터는 평균 기온이 10도 아래로 떨어지면서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말 설악산에서 시작된 단풍은 이르면 다음 주 우리 지역에서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계룡산이 오는 20일부터 단풍으로 물들고 29일쯤에는 절정에 다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우리 지역의 궁금한 이야기들을 파헤쳐보는 온라인 콘텐츠 기자가 간다 시간입니다. 최근 전국에서 출렁다리 건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남에서도 청양에 이어 예산에서 출렁다리를 조성한 데 이어 논산에서도 건립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너도 나도 버리는 출렁다리 경쟁, 괜찮은 걸까요? 김단비 기자입니다. 이거는 짜리기도 짜리고 그거는 괜찮아. 어메 어메. 우리나라에 설치된 출렁다리만 160개가 넘습니다. 충남에서도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지자체들이 앞다퉈 출렁다리 조성에 나섰는데요. 열풍을 몰고 있는 출렁다리,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김 기자가 간다 이번엔 출렁다리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난 4월 개통한 예산 예당호 출렁다리입니다. 길이 402m, 주탑 높이 64m로 국내에서 가장 길고 높은 출렁다리라는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개통한 지 4개월 만에 방문객 200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예당저 주지에 있는 이런 훌륭한 시설이 있다고 해서 와봤는데 참 잘해놓은 것 같습니다. 동네나 마찬가지죠. 옆 동네니까 이렇게 와보게 됐는데 참 잘해놓고 좋은 것 같습니다. 덩달아 지역 경제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인근 식당과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등은 평소보다 매출이 4배가량 증가했고 300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도 생겼습니다. 예당호에서 30km 떨어진 청양 천장호 출렁다리입니다. 한때 한국기록원으로부터 국내 최장 현수교로 인증을 받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요? 살펴보겠습니다. 드문드문 등산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지만 예당호 출렁다리에 비하면 다소 한적한 모습. 출렁다리 자체는 급주가 좋죠. 이거는 짜리기도 짜리고 그거는 괜찮아. 2009년 개통한 청양 출렁다리도 전성기를 누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불과 4년 전까지만 해도 7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찾을 정도로 인기였습니다. 하지만 2015년 이후 방문객이 점차 줄기 시작하더니 올해는 예당호 출렁다리가 개통하면서 아예 급감했습니다. 월별로 보면 지난 4월 4만 명이던 방문객은 9월 2만여 명으로 절반가량 뚝 떨어졌습니다. 상인들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합니다. 심각하게 줄었어요. 뭐 체감하기로는 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으세요? 아니, 예산 출렁다리 생기고 나서 너무 많이 심각할 정도로 사람이 줄었지. 지금 올해같이 이렇게 어려운 적은 없어요. 진짜. 내 인건비는 고사하고. 2017년 국내 최장 출렁다리였던 청양 천장호 출렁다리는 2019년 예산 예당호의 타이틀을 뺏겼고 1년도 채 안 돼 올 연말 논산의 타이틀이 빼앗길 처지에 놓였습니다. 논산 탑종호 출렁다리는 길이 600m로 국내를 넘어 동양 최대 규모. 하지만 최근 경북 안동도 출렁다리 건설에 뛰어들면서 2021년이면 다시 기록을 내어주게 생겼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설치된 출렁다리는 166곳입니다. 기초지자체 228곳 중에 3곳 중 2곳꼴로 출렁다리를 짓고 있는 셈입니다. 만들고 나면 초기엔 방문객이라는 성적표가 우수하다 보니 지자체 사이에서 유행처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출렁다리를 건설하는데 적게는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2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됩니다. 모든 출렁다리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성과를 거둔다면 아깝지 않겠지만 문제는 우후죽순 생기는 출렁다리에 지역마다 희비가 교차되고 있다는 것.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효과도 문제입니다. 기왕이면 똑같은 출렁다리를 만들기보단 지역마다 특화된 상징물 조성 등의 차별화된 관광 마케팅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김 기자가 간다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도가 지난 10일 아산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 대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정밀 검사를 한 결과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천안에서 포획한 야생 멧돼지에서도 시료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도는 예방 차원에서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무허가나 무등록 양동농가에 대한 도축 작업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까지 소규모 농가 28곳에서 돼지 516마리를 사들여 도축했으며 추가로 11곳에 83마리에 대해서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축한 어미돼지의 경우 시료 채취 후 감염 여부 등 전수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당진시가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유치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서명운동은 공공기관과 시민단체, 시민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11월 초 중부해경청 신청사 유치 TF단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중부해경청은 산하에 4개 해양경찰서와 서해 5도 특별경비단을 두고 있으며 본청 근무자만 300여 명에 달합니다. 현재 경기도 평택시를 비롯해 서산시와 홍성군 등도 유치전에 뛰어들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홍성의료원 종합검진센터를 이전 신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정광석 충남도 의원은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현재 증축 예정인 홍성의료원 종합검진센터를 이전 신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의원은 단순 증축이나 확충만으로는 교통 혼잡과 진료시간 연장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며 의료원 주변 부지에 종합검진센터를 이전 신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충남도교육청이 올해부터 중등학교 교사 선발 과정에서 지원자가 공립과 사립학교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도교육청은 2020학년도 중등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 시행 계획을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11일 공고했습니다. 선발 예정 인원은 공립 중등학교 교사 503명이며 이번에는 사립학교의 위탁을 받아 사립 중등교사 87명도 함께 선발합니다. 당진 원당공원이 주민자치를 통해 변신에 성공했습니다. 과거 공원은 낡고 부족한 운동시설로 주민들의 이용이 저조했었는데요. 공원이 위치한 당진 3동 주민들은 주민총회를 통해 공원 개선을 1순위 사업으로 확정해 추진했습니다. 당진시는 시민들의 아이디어와 요구가 혜택으로 돌아간 사례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서산시가 서해안 안전체험관 민관위탁 적격자로 한서대가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서해안 안전체험관은 지역발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에 서산시가 선정되면서 사업비 58억 원이 투입돼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산 잠흥동에 위치한 체험관에선 11월부터 안전사고 교육과 체험활동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홍성교육지원청이 11일 홍성조양유치원을 시작으로 환경놀이마당 활동에 나섭니다. 이는 유치원 놀이과정 중 하나로 폐자원을 이용한 다양한 놀이를 즐기면서 창의적 사고와 환경 보존의식을 기르기 위해 추진됩니다. 환경놀이마당은 10월 한 달 동안 관내 유치원 유아 6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태안여자고등학교 학부모회가 학생들의 아침밥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학교 정문에서 등교하는 학생 500여 명에게 가래떡을 나눠줬는데요. 이번 행사는 가래떡을 나누며 아침밥의 중요성을 알리고 우리 농산물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금까지 25톤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토요일 충남 지역 맑겠습니다. 주말 동안 바깥 활동하기 좋겠는데요.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많이 쌀쌀합니다. 감기 걸리시지 않도록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이 12도, 홍성이 13도, 당진과 서산, 예산이 14도, 태안이 15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당진이 22도, 서산과 홍성, 청양이 23도, 태안과 예산이 24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토요일 충남 지역 맑겠습니다. 빨래나 세차하기 좋은 날이 되겠고요. 집에만 머물기 아쉬운 날입니다. 주말 동안 나들이 계획 세우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이번 주말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 다음 주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 맑겠고 서해 남부는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1에서 2.5m, 서해 남부는 1.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